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래. 근데 뭐에 대한 문제냐면 발명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가 마주치게 된대. 벽돌벽을 마주치게 된대. 뭐 저항이라는 벽돌벽을 마주친대. 문제에 마주친다 이거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근데 이제 뭐 할 때 문제에 직면하냐면 너가 노력하는데 생각하려고 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부딪힌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항에 부딪힌다. 저항은 벽에, 벽돌벽에 부딪힌다. 그런 논리적인 사고는 그러한 논리적 사고가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한 논리적 사고가 선형적인 종류의 과정이에요. 선형적 종류의 과정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비동사니까 이게 이거야. 논리적 사고라는 게 선형적 사고야. 근데 그 사고라는 건 그 과정은 사용한대. 우리의 리즈닝 스킬, 추론 능력을 사용한대. 논리적인 거니까 추론 능력을 사용해. 근데 지금 이게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일단 이게 지금 나쁘다는 거죠. 저항은 벽에 붙었으니까, 저항에 벽돌벽에 붙였으니까 지금 이게 단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선형적 사고 과정이 잘 작동하는데 좋은 점도 있다고.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뭐 할 때 우리가 작업할 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 What we know or have experienced.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영역에서는 잘 작동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빨간색 네모가 선형적 사고가 잘 작동하는 분야는 이 분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분야에선 잘 먹힌다 이 말이야.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점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상황이 달라질 때는, 새로운 상황일 때는 선형적 사고가, 이 선형적 사고가 with often come short, 뭐 돼? 충분하지 않대.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하다. 이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언제하든 반면에 창의성은 by definition, 정의상 이 창의성은 involve, 포함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거야. 어디에? 과거 문제. 새로운 정보를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과거 문제에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해요. 과거 문제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를 포함하냐면, 포함하는 게 두 가지야. 어떤 구상을 포함한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구상을 포함하는 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너는 가장 효과적일 거래. 이거에 대해서 너는 가장 효과적일 거래. 만약에 뭐 한다면, 너가 작업한다면 뭘로? 비선형적 방식으로. 비선형적 방식이 바로 뭐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비선형적 방식이 바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 알려진 분야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영역에서는 뭐가 먹혀? 선형적 과정이 먹혀. 오케이? 근데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적용할 때는 뭐가 먹혀? 창의적인 방식, 즉 비선형적 방식이 먹힌다고. 네?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게 좋다고. 새로운 걸, 어떤 창의적인 걸 생각할 때, 어떤 혁신적인 걸 생각할 때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고 선형적 사고가 아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사용한대. 뭘?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한다. 이게 이거지. 비선형적 방식이라는 건 창의적 뇌를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stated differently. 다르게 말해주면,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해주면, 직역했을 때 다시 말해주면, 다르게 말해주면, 만약 네가 사고한다면 in a linear manner, 어떤 선형적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o be conservative. 보수적인 경향이 있대. 너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그리고 keep ing, 계속해서 떠올리대. 기법을. 어떤 기술이야? which are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거야. 이미 알려진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물론 이것이 단지 뭐다?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닌 거야. 너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는 건 선형적 사고, 논리적 사고라는 건 잘 작동해. 어디에서?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익숙한 문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까 본문에 나왔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잘 작동한다고. 잘 먹힌다고. 하지만 fall short, 부족하대. 불충분하대. in dealing with, 다룰 때. 새로운 생각을 다룰 때는 뭐하다고? 초상답보다? 부족하다고. 부족해. 요거는 해결을 못해. 근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창의력의 사고가 is needed, 필요로 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 to come up with, 떠올리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 즉 비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 저는 예를 들면 선형적 사고라는 건 A 다음에 뭐 B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선형적 사고죠. 근데 비선형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A, B, C 있으면 이게 다 작용하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고, 일직선이 아니라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 문제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작으니까 좀 더 키우고 싶으면 선형적 사고라는 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커져야 돼 말이야. 이거보다 더 커져야 되고 화면을 키우고 싶으면 더 커져야 되고 이거야. 이게 선형적 사고야. 근데 이게 무한정 늘 수 있냐? 무한정 키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무 키우다 보면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선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를 뭐 할 수 있니? 종이가 너무 커. 어떻게? 접잖아. 우리가 종이를 접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뭐 할 수 있다? 접어보면 어떨까 이거죠. 그래서 폴더블 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비선적 사고라고. 이게 비선형적 사고라고. 창의적 사고라고. 됐을까?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to 부정사. 열심히 하는 거라고. try ing 하면 안 돼. trying solving 하지 말라고 여기에. solving 해버리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 한번 해결해보다 이거라고. 대충 하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죠. try to라고. try to 부정사. thinking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think 소유격 way through 나왔는데 think one's way through라고 하면 뭐뭇을 생각해서 해결하다는 뜻이야. 뭐뭇을 생각해서 해결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다 이 뜻이야. think one's way through. 저는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 좀 뭐 하면 안 돼? 컴마 대하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선행사가 선형적 종류의 과정이니까 이게 단수니까 선행사가 단수니까 use라고 해야죠. 일단 find는 부사예요. 잘 작동한다는 뜻이고. 그럼 지금 다루는 게 몇 가지야? 그러니까 deal with가 뭐뭐를 다루다죠. deal with가 다루다인데 새로운 정보를 다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고 새로운 관점을 다룬다라고 해석해야지.
그다음 come up short이라는 건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come up short. 그다음 여기에 application A to B거든요. application A to B. 동사 apply가 A를 B에 적용하다 할 때 apply A to B를 써. 오케이? 근데 이 apply의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야? application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전치사 to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야. 이 동사가 apply라는 동사가 이렇게 명사가 바뀌어도 그 전치사는 똑같이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어디에 적용하는 거야? 과거 문제에 적용.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거 반드시 to를 써야 한다고. with 쓰지 말라고. 반드시 to라고. 반드시 to라고. 그다음 목적어 두 개야. 창의성은 포함한다. 이 적용을 목적어 1번 and conception 구상이 목적어 2번. learn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learn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뭐 하면 안 돼? ing 하면 안 돼. operating 하면 안 돼. learn to 부정사야. 그 다음 이 병렬 구조가 이렇게 해석을 보면 비선열적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 이거야. 다시 배운다. 비선열적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야. 즉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야. to operate하고 이 to use가 병렬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가 배우는데 비선열적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야. learn 투부정사 이 투를 생각해.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말해지는 거야. 다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말해지는 거니까 stated예요. stated. 그러니까 이거 if it is stated differently 만약 그것이 다시 다르게 말해진다면 앞 문장이 다르게 말해지는 거라고. is stated. 그래서 반드시 stated pp 써야 돼. stating 하지 말라고. 또 병렬 구조가 너는 tend to 부정사죠. tend to 부정사. 너는 뭐뭐 할 경향이 있어. 그리고 너는 you will tend to keep이라고. 이게 보호 1번이고 이게 보호 2번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똑바로 하라고. 너는 보수적이게 될 경향이 있다. 그다음 너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tend to be and tend to keep이라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계속해서 이미 알려진 기법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keep ing는 계속 뭐마다 하는 뜻이야. keep ing 계속 뭐마다. keep to 부정사 하지 말라고.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리다, 뭐뭐를 생각하는 뜻이야. come up with 이거 써놨어. come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 그다음에 이 위치는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의 대명사. 아니 선행사가 테크닉스 복수니까 R을 써야 되고 이 기법이 알다 알려지는 거니까 비비비 송태. 이 부분 컴마 시키고 which 관계대명사 안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 for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뒷문장이 완전해. 주어 비비비 형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로 된다. 문장이 끝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절대 안 되는 건 여기에 that을 쓰면 안 되죠. for that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저는 들어보는 게 in which 또는 at which 또는 on which는 들어봤는데요. 왜 for 쓰는 거예요? 이 전치사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새로운 생각인데 새로운 생각을 위해서 이 전치사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 새로운 생각을 위해서 차원적인 생각이 필요로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차원적인 사고가 필요로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for 쓴 거야. 일단 on 쓰면 안 돼. as 써도 안 되고 in 써도 안 돼. 무조건 뭐야? for야.